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네 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블레이드 러너 영화 속 건축의 또 다른 핵심인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는 미국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입니다. 라이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건축가이지만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는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블레이드 러너에서 이 건물을 데커드의 아파트로 사용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로만 네 번째 콘텐츠는 좀 지치죠? 하지만 파이팅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2015년 답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 수리 중이라서 못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할아버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성격 나쁜 건축가로 아마 첫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라네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천재 맞습니다. 라이트를 유명하게 만든 건물이 바로 낙수장 폴링 워터입니다. 여기는 2017년에 답사했는데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로비 하우스도 모더니즘 건축가로서 라이트의 면모를 보여준 대표작 중에 하나죠. 여기도 역시 2017년에 현장 답사했습니다. 라이트의 마지막 작품인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 건물도 2017년에 현장 답사했습니다. 조만간 라이트의 작품들도 콘텐츠로 만들 거니 기대 부탁드려요. 헤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라이트의 대표작과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앞에 라이트 대표작들은 길게 뺀 지붕 캔틸레버라든지 아무 장식이 없는 밋밋한 벽으로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들이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는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기에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에서 데커드의 아파트로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가 선택된 이유가 됩니다.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고대 마야 건축에 피리 꽂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모더니즘 건축은 어떠한 과거 건축 디자인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창작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고대 마야 건축이라니 정말 엉뚱하죠?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는 고대 마야 건축의 영감을 받은 라이트의 건축 작품 중 최고봉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블록을 봐주세요. 블레이드 러너의 데커드 아파트로 쓰인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를 보면 라이트 특유의 콘크리트 블록이 마치 마야의 고대 사원과 같은 분위기를 냅니다. 마야 시대의 옥스말 지역에 있는 총독 관저의 이면 장식을 봅시다.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의 콘크리트 블록과 매우 닮아 있죠? 치칼나에 있는 문의 장식들을 보세요. 제가 마야 문명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런 장식들의 패턴들 속에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장식들이 간판 디자인인가요? 헤헤. 이런 마야 건축과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의 콘크리트 블록을 보면 확실히 라이트가 여기서 디자인을 베낀 게 맞습니다. 그럼 라이트는 왜 고대 마야를 자신의 건축에 불러들인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아메리카 지도를 한번 봐야 합니다. 고대 마야는 멕시코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살짝 가로막고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와는 한참 떨어져 있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에서 처음 고대 마야의 건축적인 느낌이 나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홀리호크 하우스입니다. 홀리호크 하우스는 내부를 현장 답사하지 못했습니다.
흑흑.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면 라이트가 시카고에서 보여주었던 일본바다운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홀리호크 하우스를 보면 고대 마야 건축 같은 느낌이 들까요? 바로 이런 디자인 때문입니다. 제가 고대 마야 건축은 잘 몰라서 이 홀리호크의 디자인 조각을 보고 고대 마야가 연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대 마야 건축을 뒤져보았습니다. 이 홀리호크의 디자인을 욱스말의 푸크 코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서 약스칠란의 고대 마야 사원의 장식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홀리호크 하우스의 그 디자인 양식과는 달랐습니다. 만일 홀리호크 하우스가 고대 마야 건축과 비슷하다면 옥스말 마야 시대 총독 관저처럼 기단 위에 올라가 있는 평지붕 형태의 메스가 비슷하다는 정도뿐입니다. 그럼 홀리호크 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한 이 장식들의 기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고민해서 여러 자료를 뒤져보다가 엉뚱한 곳에서 홀리호크의 장식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냈네요. 바로 1908년에 라이트가 디자인한 유니티 사원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홀리호크의 주요 장식 디자인과 뭐가 닮았는지 모르겠지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홀리호크 장식의 기원은 사실 고대 마야가 아니라 라이트만의 고유 디자인이네요. 이렇게 뒤집으면 비슷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럼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의 콘크리트 블럭이 가지고 있는 장식 디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 역시 라이트의 오리지널 디자인일까요? 라이트가 콘크리트 블럭에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은 밀라드 하우스 때부터였습니다.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가 세워지기 1년 전에 작업한 밀라드 하우스와 함께 일본에서 건축한 제국 호텔에도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에 장난질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블록은 소용돌이 패턴이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밀라드 하우스와 제국 호텔을 설계한 후 딱 1년밖에 지나지 않고 설계한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인데요. 이 패턴 디자인은 확실히 고대 마야 시대의 총독 관저 장식 중에 하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라이트는 고대 마야의 디자인을 가져온 것일까요? 앞에 콘텐츠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요.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영토가 된 것은 1848년입니다. 그전에는 멕시코의 영토였어요. 19세기 멕시코 영토를 보면 로스앤젤레스와 고대 마야 지역이 모두 멕시코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트는 서구 유럽의 전통 건축이 아닌 미국만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새로운 전통을 담은 현대 건축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이고, 이 안에는 기존의 미국 전통 건축과는 또 다른 기원전 6세기경의 고대 마야 건축인 팔랑케 궁전과 같은 본토 아메리카의 역사적 코드를 자신의 건축에 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무슨 미국판 동부가 공정도 아니고 라이트, 남의 역사를 그렇게 가로채고 싶었나요? 라이트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 가로채기를 꿈꾸는 미국인은 꽤 많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만 봐도 고대 마야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인 것처럼 가로채고 싶은 미국인의 욕망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 블레이드 러너를 보았을 때 피라미드 형태의 타일의 회사를 보면서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타일의 회사가 참고를 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바로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꼭대기가 뾰족한 것과는 다르게 타일의 회사는 마야의 피라미드처럼 맨 위가 뭉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일의 회사의 피라미드는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가 바로 원본 모델이 됩니다. 블레이드 러너만 이런 역사 조작에 작당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헐리우드 영화에도 미국 본토만의 역사에 고대 마야를 끼워 넣으려는 짓들을 끊임없이 해옵니다. 헐리우드의 이단아로 불리우는 로버트 로드리게즈와 쿠엔틴 타란티노가 각각 감독과 각본을 맡아서 만든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도 이런 조작질에 끼어듭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을 보면 뱀파이어의 소굴이었던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클럽바의 뒤편에 이렇게 떡하니 고대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가 자리 잡고 있네요. 마치 고대 마야 문명의 인신공양이 바로 뱀파이어의 축제였다는 암시로 피라미드를 넣었는데 이것도 결국 미국 본토에 마야 문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미국인들의 희망이겠죠. 황혼에서 새벽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멕시코 국경 근처의 미국 땅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가는 영화는 바로 내셔널 트레저 2입니다. 이 영화는 멕시코에서 한참 멀어져 도리어 캐나다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중심에 위치하는 그리고 한 번도 멕시코의 땅이 된 적이 없는 러시모어 산 아래에 고대 마야 문명의 황금 피라미드가 묻혀져 있다는 뻥을 칩니다. 아마 미국인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영화는 폭망해서 결국 영원히 내셔널 트레저의 후속편을 보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그럼 다시 들레즈의 시뮬라크럼을 끌어다가 블레이드 러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현하고 싶었던 도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간에 로스앤젤레스의 원본 모델을 고대 마야로 블레이드 러너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음 사본화한 것이 라이트의 홀리 호크 하우스이고 그것의 사본의 사본은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겠죠. 이 역사 조작의 의지를 이어받아 사본의 사본이 사본으로 블레이드 러너 속 데커드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사본의 사본이 사본의 사본은 고대 마야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한 타일의 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사본의 사본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면 결국 고대 마야와는 다른 새로운 시뮬라크럼으로 로스앤젤레스가 고대 마야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역사 도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큰 꿈이네요. 리들리 스콧. 이를 사진으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푸크 코드와 같은 고대 마야 건축의 디자인 코드를 원본 모델로 홀리 호크 하우스가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가 사본의 사본의 과정을 거치고 블레이드 러너 속의 데커드의 아파트와 마야의 피라미드를 가져온 타이렐의 회사로 계속 사본의 사본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영화 속 2019년 11월의 로스앤젤레스는 1982년 영화 제작 당시의 로스앤젤레스와는 다르게 고대 마야와 르네상스, 로코코, 아르데코, 모더니즘과 레이트 모더니즘까지 과거 역사를 레이어하면서 원본과 다른 시뮬라크럼이자 레플리컨트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인에게 고대 마야에 대한 환상을 심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은 21세기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단한 인기를 이끌었던 미드 왕좌의 게임에서 여주인공인 데너리스가 여왕으로 있는 미린의 왕궁을 보면 라이트의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블록이 사용된 장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그녀가 집권하고 있는 왕좌 부분에 그러한 장식들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접견실과 회의실에도 그러한 디자인이 보이네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올해 시즌 3을 방영한 웨스트 월드에서는 아예 밀라드 하우스가 나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피라미드는 블레이드 러너에서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왔네요.
블레이드 러너만 다뤄야 하는데 또 딴 길로 가버려네요. 아페이. 제가 미쳤나봐요, 레이첼. 이번 컨텐츠 마지막에는 블레이드 러너 속에 나오는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속에서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 아파트 세대 현관문 뒤쪽 전실과 함께 아파트 복도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데커드의 주 활동 영역인 아파트 거실과 함께 부엌도 심심치 않게 자세히 나옵니다. 또 피아노가 있는 아파트 별실이 나오는데 여기가 정확히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인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브래드버리 빌딩의 세바스찬 아파트에서도 리들리는 세트로 우리를 속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도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를 못 가본 저로서는 진짜 아파트 별실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블레이드 러너에 대한 콘텐츠를 마칩니다. 이번에 정말로 블레이드 러너를 끝내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한 편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하는 아페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입니다.